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2세 한국 할머니 한 분이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를 당당히 걸어 나왔거든요. 전 세계 패션계가 기립박수를 보낸 그 순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의 정체입니다. 평생 충남 서산 농촌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거든요.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모델 경험은 당연히 제로였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패션 무대에 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할머니에게는 7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10살 때 우연히 본 잡지 한 장이 평생의 꿈이 되었지만 가난한 현실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셋 낳아 기르며 농사일에 매달리는 동안에도 그 꿈만은 꺼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72세가 되던 어느 날 딸과 함께 간 카페에서 운명적인 순간을 맞게 됩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시니어 모델 모집 광고를 본 순간 말이에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을 뚫고 어떻게 꿈을 이뤄냈을까요? 더욱 감동적인 건 이 할머니가 한복으로 세계 무대를 평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 관객들이 동양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쏟아낸 박수갈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평범한 시골 할머니에서 글로벌 스타가 되기까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순아입니다. 올해 82세이고 현재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7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해방되던 해에 저는 충청남도 서산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정말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이었어요. 우리 집은 6식구가 살기에도 비좁은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셨고, 어머니는 품삯을 받고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가셨죠. 그런 상황에서 막내딸인 저에게 허락된 것은 많지 않았어요. 공부는 둘째치고 제대로 먹을 것도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저에게는 남모르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0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마을 이장님 댁에 갔다가 우연히 잡지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 잡지에 실린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 우아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그 전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짜릿했거든요.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우아하게 걸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의 호통이 떨어졌어요. 농사도 제대로 못 도우면서 무슨 헛된 꿈을 꾸느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는 시집가서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시절에는 여자아이에게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였어요. 특히 가난한 농가의 딸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모델이 되고 싶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잡지 속 여성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몰래 포즈를 흉내 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달랐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소먹이 주기, 닭장 청소, 밭일 거들기 같은 농사일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서도 공부보다는 집안일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끔 장날에 읍내에 나가면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은 더욱 높아졌어요. 가족들은 제가 빨리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전념하길 바랐습니다. 꿈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게 중학교까지만 겨우 마치고 저는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밭에서 일하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어야 했거든요.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에 급급한 상황에서 모델이 되고 싶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망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꿈이 7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내며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들이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가 18이면 시집갈 나이였거든요. 부모님도 저를 위한 혼사를 서두르기 시작하셨어요. 신랑감은 같은 마을에 사는 김씨 성을 가진 총각이었습니다. 농사일을 업으로 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한다는 것은 제 꿈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농가의 며느리가 되어서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평생 농사일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연고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부모님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꿈을 영영 포기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혼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다행히 좋은 분들이셨지만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으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농사일에 매달려야 했어요. 1년 만에 처사일을 가졌고 그 후로는 연달아 3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농사일까지 하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어요. 그래도 완전히 꿈을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거울 앞에 서서 예전에 봤던 잡지 속 모델의 포즈를 흉내내곤 했거든요.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걸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큰딸이 엄마는 참 예쁘다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멋진 엄마로 보인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어요. 농사일은 힘들었고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어요.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패션에 관심을 놓지 않았어요. 장에 나가면 옷가게 앞에서 한참씩 구경했고 잡지가 있으면 빌려서 보곤 했습니다. 남들보다 옷 맞추는 솜씨도 좋았거든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가 옷을 잘 입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비록 비싼 옷은 못 입어도 어떻게든 멋스럽게 코디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제가 가장 멋지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편한 옷만 입고 나왔는데 저는 항상 정성스럽게 옷을 골라 입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습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예쁘게 차려입으면 자신도 기분이 좋다고 하더군요. 아이들도 엄마가 다른 집 엄마들보다 멋있다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렇게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제 앞길을 찾아 나섰고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농사일과 살림에 매달린 평범한 농촌 안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꿈이 살아 있었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나도 언젠가는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40 넘은 시골 안악이 무슨 모델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꿈만큼은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예쁜 연예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고 있었고 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설렘을 느꼈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평범한 농촌 안악이지만 언젠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50대가 되면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편과 둘만 남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한가해진 시간들 속에서
저는 다시 예전의 꿈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큰딸이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끔 딸을 보러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사람들의 세련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백화점 쇼윈도 앞에 서면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저도 저런 옷을 입고 멋지게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딸이 저를 백화점 구경에 데려갔을 때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화장품 코너에서 직원분이 제게 메이크업을 해주셨는데 거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더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며 혼자 메이크업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시 꺼내서 코디해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의아해했어요. 갑자기 왜 그렇게 치장에 신경을 쓰느냐고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멋있다고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제 마음에 솔직하고 싶었어요. 60대에 접어들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배워서 패션 정보도 찾아보고 유튜브로 메이크업 방법도 익혔어요. 늦게 시작한 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제가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에 소박한 농촌 안악에서 점점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 제가 입으면 왠지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저 막연히 언젠가는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운명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70대에 접어들면서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가끔 농담 삼아 엄마도 모델 같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그냥 가족끼리 하는 칭찬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은 느꼈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델 같은 분야는 여전히 젊은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순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2세가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딸을 만나러 서울에 올라갔는데 함께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별다른 기대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죠. 딸이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웃으면서 저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시니어 모델 모집이라는 광고가 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를 자세히 읽어보니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50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모델 모집이었는데 경력이나 학력은 상관없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딸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엄마도 한번 지원해보시라고 하더군요.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70년 넘게 꿈만 꿔왔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본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원해봐야 할까? 아니면 나이를 생각해서 포기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계속 맴돌았어요.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안 되면 그만이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무슨 모델이냐고 하시더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거든요. 특히 아들은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다며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72년 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제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평생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딸과 함께 사진관에 가서 여러 벌의 옷을 입고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사진 기사님도 자연스럽다며 칭찬해 주시더군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는 정말 떨렸어요. 학력란에는 중학교 졸업이라고 썼고 경력란은 비워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만큼은 정성껏 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꿈과 그동안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이유들, 그리고 이제라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글솜씨는 부족했지만 진정성만큼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후련하면서도 불안했어요. 과연 연락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앞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연락이 왔어요. 1차 심사를 통과했으니 면접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될 줄은 몰랐다면서 신기해하더군요. 특히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응원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꿈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 것 같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도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면접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모델 에이전시 사무실에 가야 했는데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떨렸어요. 딸이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혼자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껏 차려입었지만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군요.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만 72세였어요. 순간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해보기로 다짐했어요. 다른 분들을 보니 모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면접관들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과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면접관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모습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나이가 많은데 체력적으로 괜찮겠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평생 농사일을 해왔기 때문에 체력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이에요. 워킹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런웨이를 걷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의외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상상했던 그 걸음걸이가 몸에 배어 있었나 봅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지원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아우라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인생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포즈 연습도 해야 했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여러 포즈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어땠는지 이야기해줬어요. 모두들 잘했을 거라며 격려해줬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최종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거든요. 사흘 후 드디어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72년 만에 드디어 꿈의 첫걸음을 내디딘 거였어요. 가족들도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첫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날도 정말 설렜어요. 워킹 자세부터 포즈 잡는 법, 표정 연기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거든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강사님이 저를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나이에 비해 자세도 좋고 감각도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다른 수강생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72세에 모델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메이크업이었어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강사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의상 선택도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나이에 맞으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찾아야 했거든요. 코디네이터님이 여러 옷을 추천해 주시며 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셨습니다. 한 달간의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첫 촬영 기회가 왔어요. 작은 패션 브랜드의 카탈로그 촬영이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첫 무대였습니다. 촬영장에 가보니 생각보다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어요. 사진작가님부터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까지 모두들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진작가님이 계속 좋다고 격려해 주셔서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 스태프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셨어요. 정말 인상적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첫 촬영 이야기를 해줬어요. 모두들 자랑스럽다며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가 모델이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72년 동안 꿈만 꿔왔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첫 촬영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호텔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으로 런웨이를 걸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무대 위에서 런웨이를 걸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과연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패션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의상 피팅부터 시작해서 워킹 리허설, 무대 구성 확인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다른 모델들도 대부분 시니어분들이셨어요. 5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는데 저만 72세였습니다.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금세 친해졌어요. 리허설을 하면서 느낀 건데 런웨이를 걷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단순히 걷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걸어야 하고 관객들을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러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매일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걸음걸이를 확인하고 표정도 연습했어요. 남편이 보고 웃기도 했지만 열심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패션쇼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받았는데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정말 모델 같았어요. 의상도 멋있었어요. 우아한 원피스였는데 제 체형에 딱 맞았습니다. 색깔도 은발과 잘 어울렸고요. 스타일리스트님이 정말 신경 써서 골라주신 게 느껴졌어요. 무대 뒤에서 대기하면서 정말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설렘도 있었어요. 드디어 꿈꿔왔던 순간이 온 거니까요.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오르는 순간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조명이 비치고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런웨이를 걷는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 줄 몰랐거든요.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박수 소리가 계속 들렸고 중간중간 환호성도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런웨이 끝에서 포즈를 취했을 때 기립박수까지 받았어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72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으니까요. 관객석에서 가족들이 응원해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에도 여운이 계속 남았어요. 다른 모델들이 정말 멋있었다며 축하해 주셨고 스태프들도 완벽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젊은 여성 관객이 다가와서 해준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자신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다며 정말 신나하더군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패션쇼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응원해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의 관심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고 텔레비전 출연 제의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유명해진 것 같아서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정도로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패션쇼가 화제가 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해외 패션쇼 참여 제의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시니어 모델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외 무대에 설 수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다른 나라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했는데 모두들 가보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특히 남편이 가장 적극적이셨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꼭 도전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해외 무대에 맞는 의상부터 준비해야 했고 영어 인사말도 외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특히 의상 선택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고 싶었거든요. 결국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항에서부터 대회 관계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고 숙소도 정말 좋았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모델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시니어 모델들이었는데 모두들 정말 멋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위축되는 마음도 들었어요. 다들 경험도 많고 전문적인 교육도 받은 분들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도 충분히 준비해왔다는 자신감을 가졌어요. 리허설 때부터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입고 나온 한복 스타일 드레스를 보고 다들 감탄하더군요. 특히 서양 모델들이 동양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정말 우아하다고 칭찬해 주셔서 뿌듯했습니다. 본 대회 당일에는 정말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을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런웨이를 걸을 때 한국의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도록 신청했었어요. 그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걸었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기립박수까지 받았어요. 결과 발표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최고 복장상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그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상대에 올라가면서 가슴이 정말 벅찼어요.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한국을 알리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나라 모델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일본 모델분이 한국 전통 의상의 우아함에 감탄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칭찬을 들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서 온 72세 모델이 상을 받았다며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서툰 영어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더욱 큰 화제가 되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 일면에도 실렸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젊은 분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이에 굴복하지 않고 꿈을 이뤘다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 열리는 시니어 패션 위크에 초청받은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성공 이후 정말 꿈 같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런웨이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파리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가족들이 모두 배웅해 주었어요. 손자, 손녀들까지 와서 할머니 파이팅이라며 응원해 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해 보니 정말 화려한 세계였어요. 샤를 드골 공항부터 시작해서 파리의 모든 것이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패션의 본고장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파리 지행들에게 한국의 전통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디자이너님이 정말 정성껏 만들어주신 작품이었어요. 리허설장에 가보니 세계 각국에서 온 시니어 모델들이 있었어요. 모두들 정말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특히 프랑스 모델들의 워킹을 보니 정말 감탄이 나왔어요. 역시 패션의 본고장답게 몸짓 하나하나가 예술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제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무대 당일 백스테이지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거울을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은발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한복 드레스도 환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랐어요. 파리 관객들 앞에서 런웨이를 걷는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관객석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복의 우아한 선이 런웨이 위에서 살아났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한국 전통춤의 손짓을 살짝 섞어서 표현했더니 관객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런웨이 끝에서 포즈를 취했을 때 정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까지 받았는데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파리 관객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프랑스 텔레비전, 패션 매거진 등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72세 모델이 화제가 된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프랑스 패션 평론가의 말이었어요.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움과 동양적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되었다고 극찬해 주셨거든요. 그날 저녁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애프터 파티에 참석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한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더욱 큰 반향이 일었어요. 주요 뉴스에서 톱으로 다뤄졌고 신문마다 일면에 실렸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수나 할머니 챌린지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추구하자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모습을 올리시더군요. 유튜브에 올라간 제 패션쇼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았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오기도 했고 여러 광고 출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자서전 출간 제의도 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뿌듯했던 건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온 거였어요. 여러 대학교와 기관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보람찼습니다. 강연을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저는 72세에 시작했으니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증명했잖아요. 요즘도 여전히 모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거든요.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던 제가 세계 무대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에는 뉴욕 패션위크 초청도 받았거든요. 여든이 넘어서도 계속 꿈을 향해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나이에 굴복하지 마시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